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강남구 자곡동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는 왼쪽으로는 서초구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송파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성남시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구라는 곳 자체는 그 국가에서 인구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대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1970년도에 이제 영동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강남 일대로 모든 학군 그리고 기업, 관공서까지 일제히 옮기게 되면서 결국에 이렇게 강남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976년 압구정 현대, 78년 대치동 은마, 그리고 1970년대 이제 80년대에 개포지구,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수서지구, 그리고 2010년도에 우면, 내곡, 세곡 보금자리지구 등이 개발이 되면서 계속해서 강남이 확장돼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로 불리죠. 그런데 이제 원래 서초구하고 송파구도 강남구에 속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자체가 언덕이 또 매우 심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반면에 이 강남구는 대부분 이제 또 평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점이 또 있고, 강남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형형색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울 수도권 곳곳으로 가는 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진짜 과할 정도로 집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뭐 신분당선, 또 수인분당선이 있고요. 또 수서역에는 SRT도 있고 또 GTX-A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항상 부동산 가격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강남 접근성이라는 말이 항상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역은 국내 최대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또 전국 여러 로데오 거리의 원조로 꼽히고 있고요. 또 신사동 가로수길, 삼성동 코엑스, 또 대치동 학원가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강남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 동은 자곡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긴 자곡동은 행정동의 명칭이고요. 여기 법정동으로는 세곡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남구 이제 자곡동, 세곡동은 왼쪽으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수서동, 그리고 일원동과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세곡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성남시 신촌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곡동은 서초구 세곡, 내곡동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이쪽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2012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해제하고 난 후에 개발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자곡동 이제 행정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곡동은 크게 이제 대모산이에요. 이게 크게 대모산이 대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강남지구에 속한, 여기에는 지금 밑에 쪽은 설명을 배제할게요. 이 강남 에버시움 3단지 에버시움, 그리고 4단지 브리지힐, 그리고 5단지인 자곡힐스테이트, 그리고 6단지인 레미안 강남 힐스, 그리고 네, 7단지인 오늘 알아보는 강남 자곡 아이파크, 그리고 8단지 여기 LH 강남 8단지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있고, 또 도시형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곡 2지구에 속한 단지죠, 있죠.
여기 레미안 포레 3단지 레미안 포레와 한양 수자인 아파트, 그리고 여기 수서역 세권 공공주택, 공공행복주택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있고 LH 수서 1단지 이렇게, 그리고 디아크리온 강남을 포함한 일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 단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자곡동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2군데가 있고요.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있고, 고등학교는 풍문고 한 군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 상권은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겠지만은, 여기 레미안 강남 1사 아파트 있죠? 여기 쪽 건너편 쪽에 이제 상가동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여기 강남 자곡 사거리까지 해서 이렇게 상가들이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강남지구, 세곡 1지구, 뭐 세곡 2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저번에 촬영한 강남구 세곡 푸르지오 영상이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D 지도를 한번 일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LH 8단지, 레미안 강남 힐즈, 그리고 브리즈힐,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강남 에버시움 등 단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흰색 점선으로 해가지고 대모산 왼쪽 아래편 쪽에 헌릉과 일릉이 보이죠. 헌릉과 일릉이 보이는 곳은 이쪽은 이제 서초구 내곡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모산 위로 여기 많은 단지들이 보이죠. 개포동 일대 단지들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로봇고등학교 있죠. 로봇고등학교가 보이는 곳은 이제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북초등학교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이 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도 같이 위치해 있거든요. 위치해 있고, 그 오른편의 위쪽 편을 한번 볼게요. 위쪽 편으로 여기는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든5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그리고 이제 문정동에 이제 지산들도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명한 올림픽 회밀리타운 1, 2, 3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로는 또 이제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이 또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해서 이렇게 문정동 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강남권과 서초, 그리고 이제 송파구 일대의 모습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기 강남지구죠. 강남지구 중 1단지인 그 강남 LH 1단지 여기 아까는 안 보였는데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지인 강남 세곡 푸르지오, 여기 세곡 푸르지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또 9단지는 또 어디냐면은 강남 효성 해링턴 코트 여기 건너편에 있다는 모습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세곡 1지구와 2지구의 모습을 여기서는 조금 지도에서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가 찍었던 이거는 이제 강남 LH 1단지 아파트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강남지구, 세곡 1지구, 세곡 2지구 자세하게도 나타내 놨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정문의 모습, 공동현관문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문에서 이렇게 단차가 조금 있어요. 아래하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여기 외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입니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보이고요. 분리수거장의 모습, 그리고 단지 내부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왼쪽 편, 여기는 이제 자곡로 7길 도로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골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들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역시 이제 단지 왼쪽 편 자곡로 7길의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곳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한옥 어린이 도서관, 목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아래쪽 자곡로의 대로변, 제가 아까 이쪽으로 쭉 가고 자곡 사거리까지 가는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피스텔 동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오피스텔 동이 형성이 돼 있고 그 1층 쪽에 이렇게 상가동이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강남 프루지오시티 2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이제 단지 아래쪽 편 자곡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편에 이제 그 강남 LH 8단지의 모습이에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풍문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풍문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작년도에 수상했는데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당시가 수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강 작가님이 풍문고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밀집 상권 그리고 학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위쪽 사진에서 첫 번째 사진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자곡 사거리의 아래쪽 레미안포레의 왼쪽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있는 모습, 그 왼쪽 편에 위치한 이제 강남 블루지움이라는 오피스텔이에요. 그 오피스텔의 상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진 않고요. 이렇게 일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하고 여기 밑에 쪽 사진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쪽 레미안 강남일지 건너편에 있는 상가동이에요. 여기 사실 이렇게 밀집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학원들이 여기 군데군데 좀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집 학원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학원가와 상권들이 같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대치동 학원가 있죠? 대치동 학원가에서 셔틀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기준으로 뭐 인근 어디에도 이 지하철은 없어요. 지하철은 없다 보니까 역세권 단지가 아닌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공개를 했죠. 노선도를 국토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 위례과천선 자곡역이 여기에 자곡 사거리 쪽에 여기에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 710동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곡 초등학교가 배정초예요. 배정초인데 단지 아래쪽 있죠. 단지 아래쪽의 왼쪽 편이 또 초등학교하고 가깝다 보니까 702동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단지 자체가 아까 제가 지대가 좀 높다고 했잖아요. 지대도 높고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뒤로 갈수록 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다시피 자곡 아이파크도 뒷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여기 앞동까지는 괜찮은데 이 뒷동으로 넘어갈수록 경사가 이렇게 위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 동 쪽이 모든 면에서 인프라를 다 늘릴 수 있고 평평하게 돼 있어 보니까 앞에 동 쪽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24평, 30평 A타입, B타입, 34평 A타입 한번 보실게요. 24평하고 30평 A타입은 전형적인 포베이 반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30평 B타입도 전형적인 B타입 구조죠. 복도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34평 A타입은 포베이 구조 가장 선호하는 구조죠. 포베이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4평의 모습 한번 보실게요. 주방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의 모습, 그리고 작은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 이렇게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의 기본 정보 한번 쭉 빠르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보실 수가 있고 약한 경사가 있다는 점, 이 점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근 초중고등학교 보시면 되고요. 아직 지하철역은 인접해 있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고 위가선 자곡사거리역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남구의 특징, 거래지수, 세곡 자곡동의 특징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24평형 기준 15억까지 정고점을 찍었었고요. 아직 정고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3년 7월에 10억을 한번 최저가를 좀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서 현재 13억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도 최저가 이후에 한 3억 이상이 더 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강남권임에도 20분이 무려 소요되는 모습. 이 점은 조금 아쉽죠. 물론 뭐 같은 강남권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20분이 소요된다는 점, 특히 대중교통은 44분이나 소요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 32분이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구디역 39분, 가디역 36분에서 그렇게 접근성이 아까 시청, 구디, 가디역까지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마곡도 44분이나 소요되는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좋지 못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도 33분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판교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17분 소요되는 모습. 그래서 같은 강남권 그리고 판교 쪽이 업무지구 쪽이 접근하기가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서역은 뭐 워낙에나 가깝기 때문에 뭐 4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 단지의 아파트들을 다 이게 나열해 놓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인근 주변에만 한번 아파트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지를 보시면은 2012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이렇게 단지들이 벌써 10여 년이 넘어선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는 여기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가 가장 많고요. 안남, 한양, 수자인, 레미안, 포레 순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한양, 수자인하고 레미안, 포레가 가장 평당가가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서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지적으로 볼 때 이제 수서역의 접근성이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친다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강남, 한양, 수자인이 현재는 가장 높은 평당가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레미안 폴에는 조금 가격이 눌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지적으로 똑같거든요. 수자인하고 레미안 폴에가 입지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평당가가 높은 곳이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자곡 아이파크 있죠. 오늘 알아볼 강남 자곡 아이파크가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평당가, 그 다음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 다음 높은 평당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헌릉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헌릉대로의 그쪽 이쪽 대로변 쪽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제 대중교통이 수시로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로변이 또 형성되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 세곡 푸르지오. 그래서 이제 또 초품하거든요. 그래서 세곡 푸르지오가 그 다음 높은 평당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상권 형성이 이쪽 인근에서 가장 좋은 곳이 강남 LH 1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남 LH 1단지가 그 다음에 평당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신유 플러스 6단지, 그리고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같은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LH 강남 브리즈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이게 건축 부분에 해당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토지 부분은 임대거든요. 토지 부분은 임대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빼고 건축 부분만 포함된 가격이다. 이렇게 이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토지부 40년 임대거든요. 토지부 40년 임대라서 이제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30년까지는 토지 임대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거나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서울 564개소 입지 점수의 평균을 제가 사전에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강남 자곡 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73점을 취득했습니다. 강남구가 서울 내 최상급지죠. 서울 내에서 최상급지인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 자곡동의 위치가 이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 문제, 아까도 보셨지만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에 불편한 점, 역세권 단지가 아닌 점, 이런 점 등으로 인해서 상당수 감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의 이슈가 있거든요. 개발하겠다, 몇만 세대 개발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위례과천선 자곡 사거리역이 이런 생긴다는 그런 강력한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자곡 사거리역에 이제 착공이 되거나 이제 향후에 이 자곡 사거리역이 완공이 된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입지 등급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자곡 아이파크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